3번 삼각 범위액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삼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를 말해요. 감가상각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자, 법인세법은 감가상각 계산에 필요한 내역연수나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법정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의적인 비용 계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삼각범위액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정액법과 정률법을 우리가 학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정액법이란 건 회계상으로 어떻게 정액법 계산하는 거죠? 우리 정액법, 회계상의 정액법이라고 하면, 자, 우리 뭘 정액법이라고 해요? 회계에서는.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거죠. 그렇죠? 잔존가액을 빼고 곱하기 내역연수분의 1로 하는 거 맞죠, 여러분? 곱하기 내역연수분의 1 해서 이게 상각률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회계에서 배웠던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한 게 그게 바로 삼각 범위액이 되는데, 자, 주의할 거는,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잔존 가치를 없는 걸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차피 잔존 가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액법이다라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잔존 가치는 필요 없죠. 0이니까 어차피 원칙이. 그러면 BS상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BS라는 건 우리 회계상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니까 세법상의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에다가 더하기 즉시상각의제 누계액입니다. 즉시상각의제로 처리된 누적 금액을 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즉시상각의제가 뭐였죠? 자산으로 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을 때 그걸 자산의 원가에 다 더하고 즉시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 처리한 걸로 본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가요 10,000원짜리 기기장치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회사 감가상각비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10,000원짜리 기계인데요,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내용연수 4년으로 해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4년 하면 2,5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부인 계산이라는 건 회사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상각 범위액을 비교해서 시부인 계산을 하는 거니까 상각 범위액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인세법상 정액법에 의한 상각 범위액은 당연히 세법상 취득 가액에다가 우리 내역연수분의 1한 거, 그 내역연수는 우리가 법인세법에 상에 인정되는 그 내역연수, 기준 내역연수 또는 뭐 신고 내역연수, 그 내역연수로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으로 내역연수가 5년이어서 5분의 1 해서 20%가 우리 법인세법상 상각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사는 4년으로 상각을 해서 2,5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려면 우리 법인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회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1,000원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야 될 걸 다 비용 처리했다고 해볼게요. 즉, 즉시상각 의제액이 1,000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세법상으로 세법상의 취득가액에다가 세법상의 정액법상의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한 게 정액법상의 상각 범위액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즉시상각 의제가 1,000원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사는 그 1,000원을 다 비용 처리했지만 감가상각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경우에 즉시상각 의제 1,000원만큼 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플러스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1,000원이 즉시 감가상각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1,000원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1,000원이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3,500원이 감가상각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1,000원 곱하기 20%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200원이 우리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건 3,500원이지만 우리 상각 범위액은 2,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5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했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2,200원이니까 얼마만큼 한도가 초과된 겁니까? 계산해 보시면 3,500원 빼기 2,200원 하게 되면 1,300원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거는 이 상각 범위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상의 취득 가액에다가 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 즉시 상각 의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도 회계상의 상각률이 아니라 우리 법인세법상의 상각률.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정률법은 여러분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하셨었어요? 자, 우리 정률법은요. 취득원가에서 기초 전기 2월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정률이라는 상각률을 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기초상각 누계액을 빼서 이 금액에 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상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 범위의 계산은요, 당연히 취득원가에서 기초상각 누계액 뺀 거를 우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미상각잔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미상각잔액. 감가상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미상각잔액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상각잔액에다가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세법도. 자, 그런데 이 미상각잔액은 세법상의 미상각잔액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미상각잔액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취득원가, 여기 보시면 이 취득원가에서 빼기, 기초상각 누계액 빼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빼는 거 맞죠, 여러분? 자, 이건데요. 자, 세법상의 미상각 잔액이니까, 자, 혹시 이 기초 BS상의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송금 불산입돼서 인정받지 못한 부인액이 있다면, 그럼 그거는 누계액으로 빼면 안 되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이죠. 세법상의. 그러면, 자, 혹시라도 즉시상각 의제 처리될 금액이 있다.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데 비용 처리된 게 있다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를 더해야지 세법상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단기에 혹시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데 즉시상각 의제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전년도까지 즉시상각 의제한 누계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정률법은요, 전년도까지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을 여기다가 더하지 않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만 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가 10,000원의 기계를 취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10,000원의 기계를 취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단기에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게 2,000원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그러면 그건 단기 즉시 상각 의제니까요. 그거는 여기 플러스 2,000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전년도에 이 만 원에 취득한 이, 이 만 원에 취득한 이 기계에 대해서 지금 정률법상의 상각률이 예를 들어서 40%여서 회사는 여기에다가 1차 년도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차 년도에 40%에 대해 우리 회사가 정률법 상각률을 40%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차 년도에 4,000원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2차 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만 원에서 1차 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인 기초상각 누계액 4,000원을 빼서 40%를 했겠죠. 그럼 6,000원에 40%니까 2,400원을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2차 년도에 이 2,400원을 인정해 줄 건지 우리가 상각 범위액을 정률법상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BS상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 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상각 누계액 4,000원이 있죠. 이거는 장부상의 기초상각 누계액 4,000원이죠. 그럼 요거를 빼고요. 그죠?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회계상의 미상각잔액이 6,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상각잔액에 정률법상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법상의 미상각잔액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2차년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년도 세법상의 상각범위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00원이 지금 회계상의 미상각잔액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상각률은 우리 법인세법상의 상각률은 30%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냐? 끝내려고 봤더니, 자, 올해에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 처리한 게 2,000원이 있는 거예요. 즉, 즉시상각 의제액 2,000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자산의 원가로 2,000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즉시에 감가상각 한 거니까 여기에 2,000원만큼 감가상각비 계상한 걸로 봐야 되는 거 맞죠?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차 년도의 상각률이 우리 세법상으로 30%니까 회사는 1차 년도에 4,000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지만 우리 세법은 만 원의 30%인 3,000원만 인식이 됐겠죠. 1차 년도에. 그러면 1,00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이 됐을 거예요. 즉, 이 4,000원 중에 1,000원만큼은 1차 년도에 상각 부인이 됐을 거라고요.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은 얼마만 돼야 돼요? 그렇죠. 첫해 만 원에 30% 곱한 3,000원만 돼야지 되는 거죠. 이게 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세법상의 미상각잔액은 얼마예요? 12,000원에다가 3,000원을 빼면 9,000원이 2차년도에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차년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근데 회사는 지금 얼마를 비용 처리했어요, 여러분? 2차년도에 4,400원. 한도가 얼마인데요? 2,700원. 그럼 얼마가 송금불산입 돼야 돼요? 송금불산입 4,400원에서 2,700원 하게 되면 4,400원에서 2,700원을 빼면요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1,700원이죠. 1,700원이 송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전기까지 즉시상각 의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전년도 말까지 혹시 즉시상각의제 누계가 있다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전년도까지 혹시 즉시상각의제가 500원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전년도까지 즉시상각의제액이 500원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전년도까지 즉시상각의제액을 당연히 세법상 취득원가에는 500원을 여기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말 이 500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에게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시상각 의제니까 취득원가에 플러스 했다가 전부 감가상각 처리되는 걸로 보는 거니까 전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에게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년도 말까지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은 어차피 취득원가에도 들어가고 여기 상각 누계액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500원에서 빼기 플러스 500원 하면 어차피 빵이죠. 그러니까 전기까지 즉시상각 의제에는 취득 원가에도 플러스되고 요 누계액에도 플러스가 돼서 이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은 단기 즉시상각 의제만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왜? 전기까지 즉시상각 의제는 취득 원가에도 들어가고 이 감가상각 누계에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00원 더하고 500원 뺀 거잖아요. 빵원이죠? 들어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까지 즉시상각 의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취득가액에 전기 즉시상각 의제를 더한 후에 기초상각 누계에게도 동일하게 가산돼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누나 안 누나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률법으로 우리가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자,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분? 자, BS상의 취득가액에다가 기초 BS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미상각 잔액을 구한 게 이게 BS상의 미상각 잔액이니까 혹시 이 기초상각 누계액 중에 인정받지 못한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건 빼고 이 금액이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취득원가는 즉시상각 의제가 있으면 그걸 더하는 건데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액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여기 취득원가에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 누계액에는 왜 안 더해요? 이 누계액은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기초상각 누계액이에요? 기초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시점에서는 이 2,000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기초상각 누계액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전년도에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이 500원이 있었대요. 그럼 그 500원은 세법상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어차피 그 500원이 들어갔다가 이 누계액에 또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500원 빼기 500원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전년도까지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은 정률법 계산할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상의 미상각잔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얼마예요? 12,000원에서 요거 3,000원 빼면 9,000원. 9,000원에 정률법상의 상각률 30%에서 2,700원이 상각 범위액인데 회사는 40%로 해가지고 1차년도 4,000원 했으니까 2차년도에는 6,000원의 40%인 2,400원을 했지만 즉시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가상각비로 들어가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4,400원이다. 우리 법인세법상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 범위액은 얼마다? 2,700원이다. 그러면 얼마가 송금불산이 되면 돼요? 당연히 1,700원이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서 유보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정률법.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자, 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에다가
즉시상각의제 누계액을 더하는 겁니다. 얘는. 왜냐하면 취득, 세법상 취득 가액에 정액법상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 하지만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BS상의 취득가액에 단기 즉시 상각 의제를 더하고 빼기 기초 BS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각 부인액은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더 구한다는 거. 전전도까지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에는 이 정률법은 여기다 플러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취득가에도 플러스 되지만 이 기초상각 누계액에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걸 넣나 안 넣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률법은 정기까지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각범위액은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 요거 연습장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이에요. 자, 신규 취득 자산은 월할 상각한다라는 거예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치 감가상각비를 6개월만 쓴 거니까 12분의 6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월할 상각입니다. 월할 계산한다.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사업연도에 따라서 월할 상각한다라는 거예요. 특이사항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요. 월할 생각하지 않고 기초에 발생한 걸로 가정하겠대요.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냥 기초에 발생된 걸로 가정하겠다. 왜냐하면 이걸 기중에 그 발생된 시점에 취득원가에 이걸 포함하게 되면 금액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기초에 발생된 걸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12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10년이면은 1년에 12만 원씩 상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7월 1일 날 발생했으니까 6만 원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 또 취득원가는 또 1월 1일부터 하고 그러면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120도 1월 1일 날 발생된 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12만 원 전체를 그냥 상각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거 4번 중요합니다. 자, 기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감가상각자 상과 관련된 유보를 추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보세요 한번.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000원에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7월 1일 날 이걸 처분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5년이면 매년 2,000원씩 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 1일 날 처분했으면 6개월을 사용한 거니까 원래는 처분 시점에서 뭐 12개월에 2,000원이니까 6개월 치면 1,000원을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처분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다시 봐봐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금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샀는데 7월 1일 날 처분했다 그러면 5년의 정액법이다 잔존거치 없다 그러면 1년에 2,000원씩 상각해야 되는데 7월 1일까지 6개월 썼으니까 2,000원에 6개월 치면 1,000원이잖아요. 그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고려하고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논리상. 그럼 이거를 지금 처분해가지고 9,3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자 기기장치 10,000원 없애고 자 누기액 여러분이 1,000원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9,300원 받았고 그러면 9,000원짜리 9,300원 받은 거니까 300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하는 게 우리 회계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수익비용 대응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야 그럴 필요 없이 요 중도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하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예요.
해볼게요. 자, 그럼 감가상각을 안 했어. 그러면 기계장치 10,000원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 9,300원 받았어. 그러면 700원만큼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고 처분한 경우랑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감가상각비 1,000원 인식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원 인식하면 결국에 손해구로 비용이 얼마 인식되는 거예요? 700원 인식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고 처분하나 하지 않고 처분하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감가상각을 하냐? 어차피 700원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래서 처분을 하게 되면 이 관련 유보가 이 처분으로 인해서 다 추인되잖아요. 그냥 추인만 해라 이거예요. 법인세법의 입장은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금방 이해돼요. 자, 집중해봐요. 자,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라는 거예요. 내용뉴스 5년 정액법. 기말 감가상각의 상각 범위액은 1,000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2기 7월 1일 날 5,000원에 처분을 했대요. 자, 그럼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고 처분하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자, 회사는 기기장치를 10,000원에 샀어요. 이렇게. 기기장치 10,000원. 자, 5년의 정액법이니까 2,000원씩 1기 말에 감가상각비 2,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기 7월 1일 날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6개월치 1년에 2,000원이니까 6개월치 감가상각비 1,000원, 누계액 1,000원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분기를 하는 게 논리상은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 기기장치 10,000원 없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0원 없애요? 3,000원 없애요? 3,000원 없애야죠. 여기 2,000원과 1,000원도 감가상각 된 거니까.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얼마 받았냐면 5,000원에 처분했대요. 현금 5,000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2,000원만큼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은 기기장치 취득한 거 좋다.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되는데, 자, 우리 법인세법상의 상각법이액은 1,000원이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이 1,000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00원, 유보 발생 해가지고 플러스 유보로 여기에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뭐예요?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중도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기기장치 10,000원 없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 5,000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4,000원이 뭐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자, 회사는 비용을 2,000원, 법인세법은 비용이 4,000원, 송금 산입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 날 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우리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 인식 안 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라고 세무조정을 했겠죠. 감가상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처분했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회사가 계상한 거는 자, 수익이 비용이 2,000원. 우리 법인세법상 비용이 4,000원. 그럼 송금 사안입 2,000원 해가지고 이 기기장치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감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00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됐다는 건 그렇죠. 이 기기장치를 처분해서 이 플러스 유보됐던 게, 이 플러스 유보됐던 게 처분을 통해서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추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어차피 처분하게 되면 추인이 되고 어차피 전체 손익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감가상각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 기기장치 10,000원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1년도 말에 2,000원 계상했어요. 그쵸? 법인세법은 한도가 1,000원이었으니까 송금불산입 1,000원만큼 플러스 유보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유보로 처리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7월 1일 날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법인세법 규정했으니까 안 했어요, 회사가.
법인세법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무조정 없죠. 세무조정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장치 10,000원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어요? 2,000원 있잖아요. 2,000원 없어지고 5,000원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0원이 잡히겠죠. 회계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어때요? 자, 기계장치 10,000원 없애고 자, 누계액 1,000원이 없어졌죠? 1,000원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5,000원 받았으니까 뭐요? 4,000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면 1,000원만큼 송금 산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이 플러스 유보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됐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회사가 감가상각을 처분 시점까지 이렇게 한 경우와 회사가 이렇게 감가상각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세법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해도 어차피 플러스 1,000원, 마이너스 2,000원에서 1,000원이 송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송금이 1,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처분 시점까지 해도 플러스 1,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니까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1,000원이 송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하지 않아도 1,000원이 송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송금으로 들어가는 순액은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하지 말고 그냥 이 기존에 있던 관련 유보를 기존에 있던 이 관련 유보를 그냥 추인하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시까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했을 때 관련 유보를 모해주기만 하면 된다. 추인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 상각 범위에 계산할 때는 정액법은 우리 세무상 취득 가액이니까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정률법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 자, 여기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을 더해서 하고 요 기초상각,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인정되지 않은 상각부인액을 빼서 법인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전전도까지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은 정률법상으로 여기에다가 플러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플러스 된 것만큼 기초상각 누계액에도 플러스가 돼서 이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을 여기다 더하든 더하지 않든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률법은 단기 즉시상각 의제에만 취득원가에 더하면 된다. 근데 왜 즉시상각 의제에 왜 여기 누계액은 안 더하느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니까 단기에 발생된 즉시상각 의제는 여기 취득원가에 들어가지만 기초상각 누계액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사례 적어드린 거 노트에다가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 꼭요.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 들으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